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2020년 2월부터 새로운 사이트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해서요. 바로 청약 관련된 사이트인데요. 예전에는 금융결제원에서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청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랄지 또 청약 신청이랄지 당첨자 확인이랄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 관리를 한국감정원에서 이관받으면서 새로 청약홈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2월부터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찾아오면서 초반에는 접속이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큰 무리 없이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이 바로 청약홈의 첫 화면이고요. 뭐 포털에서 청약 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한눈에 보기에도 뭐 편하게 여러 가지 청약 자격 확인이랄지 청약 신청, 청약 조회, 청약 자격 사정 관리 이런 글자들이 큼직큼직하게 잘 보이고 있고요. 이쪽 우측 상단에는 뭐 청약 일정들에 대한 뭐 캘린더도 있고 오늘의 청약 일정, 오늘의 당첨자 발표, 또 청약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안내 동영상까지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놨습니다. 뭐 생각보다 보기 쉽게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아파트 투유보다 한 번에 딱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가기 좋게 만든 것 같고요. 물론 첫 인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왼편에는 이제 청약 관련된 문의 전화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1644-7445번 청약 관련해서 이제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 뭐 본인이 궁금하신 부분들, 본인의 사례에 맞춰서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평일에 문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신청자 본인이 청약 자격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택 소유 확인부터 보면 여기에서 이제 역시 고유 식별 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이거를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의를 해주면 이제 이거에 사람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를 참고해서 그 사람의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해 줍니다. 그 기록들이 바로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지금 이미 공인인증서로 한번 로그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처음 아마 접근하게 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로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를 동의를 한다면 이제 쉽게 그런 개인정보가 여기서 확인이 되고 그럼으로써 내가 청약에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청약에 참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지금 내가 뭐 1주택자구나 혹은 무주택자구나 뭐 2주택자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청약할 때 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고의가 아닌데 부적격으로 당첨됐다가 취소되는 뭐 그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놓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소유 확인됐고요. 청약 제한 사항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뭐 이런 안내들이 있고요.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대해서 확인했고, 자 오늘 기준으로 과연 제한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에는 청약 제한 사항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약 제한 사항이라고 하면 뭐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 공급이나 부적격 당첨자 제한이나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 지역 1순위 청약 제한이 있는지 가점제 당첨 제한이 있는지 여부 등이 표시가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청약 제한 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공급 질서를 교란했던 적이 있었으면 여기에 이제 적발일이 나오고 적발 사유 이런 게 돼서 공급 질서 교란 제한 사항이 있다고 나오겠죠. 네, 저는 다행히도 그런 거 없고요. 제한 사항은 아까 뭐 재당첨 제한, 특별 공급 제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제한이 있는 건데 일단 저는 해당이 없는 것이고요.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은 한 번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제한인 거고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영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에 따라서 1순위 청약이 제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주택자까지는 1순위를 받을 수가 있고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점제 당첨 제한은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청약할 경우에 1순위 가점의 청약 제한을 받는 기간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죠. 부적격 당첨자 제한 이런 부분도 부적격 당첨이 됐던 경우에는 수도권은 1년 정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은 일단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청약통장 가입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청약통장을 언제 가입했는지 가입 날짜가 나오죠. 그리고 현재 저는 국민주택 1순위가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2순위인데 그 이유는 예치금이 기준에 아직 못 미친다. 청약통장 예치금이 못 미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내가 청약했던 내역이 있었으면 특별공급 청약 내역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1, 2순위 청약 내역도 은행에 따라서 내가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순위 자녀 세대도 역시 청약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 청약 자격 사전 관리 신청 내역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첨 조회 최근에 당첨 내역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청약 제한 사항은 아까 확인했던 부분이고 순위 확인서도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뭐 은행과 뭔가 그 연결이 완전히 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행과 통신 중 오류가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순위 확인서 발급 내역이 다 확인이 안 되는 건지는 확인해 본 건 아니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민간 임대주택도 역시 청약 신청 내역과 당첨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 역시 청약 신청 내역과 당첨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청약 가점 계산기도 있는데요. 내가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청약할 때 과연 내가 몇 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뭐 그 전에 아파트 투유에도 있던 건데 조금 더 보기 좋게 한 번에 이렇게 입력하기 좋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무주택 기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 소유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무주택 기간에 대한 가점은 빵점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10년이 채 안 된 한 9년여 정도 됐다 그러면 20점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부양가족은 뭐 배우자가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나 현재 부모님 같이 모시고 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이다 이러면 바로 입력하자마자 점수가 계산됩니다. 3명이기 때문에 이제 20명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숫자에 대해서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일 예를 들어서 뭐 2010년 2월 1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바로 10년 이상 11년 미만이라고 해서 점수가 뜨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점을 다 더해 보니까 52점이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됩니다. 보통 뭐 한 40대고 부양가족 그러니까 아이가 둘 있고 가족이 4명 가족이 사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무주택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고 부양가족 3명에 청약통장 10년 정도 됐다. 이러면 52점. 뭐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서울에서 충분히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점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걸 조절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뭐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뭐 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는 그 밑에 살짝 그 추가 부연 설명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입력하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청약 신청 항목을 보면 이제 특별 공급이냐, 1, 2순위냐, 무순위냐 이거에 따라서 또 신청 페이지가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 가능한 주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당첨 조회, 청약 신청 내역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내역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청약 자격 사전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청약 신청하기 전에 이걸 입력해 놓으면 청약 자격을 사전에 입력해 놓고 그거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 등록 조회 요거는 이제 저는 아까 미리 한번 로그인을 한 다음에 등록을 해봤는데요. 역시 이것도 이제 행정정보 제공 동의를 하셔야만 이게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 등본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가족관계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여기에 공유가 돼서 우리의 세대원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세대원이 등록되고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 제공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세대 구성원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이고 이건 뭐 아마 연말정산 때도 뭐 배우자 같은 경우 이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지만 배우자의 그 정보가 뜨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청약 알림이라는 또 칸이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정보 역시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핸드폰으로 그 어떤 관심 지역이나 정보에 대해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일반 공급, 아파트 공급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지역을 또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요. 서울 지역, 뭐 혹은 뭐 특정 지역 이렇게 다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골라 놓으면 그 특정 지역에서 해당 유형의 청약 정보가 생겼을 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준다는 거죠.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가상 체험이라는 페이지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상으로 한번 인터넷 청약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막상 일정이 됐을 때 이제 해보려면 한 번도 안 해보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좀 떨릴 수도 있고 막상 그때 가서 뭐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미리 확인을 해볼 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가상 체험을 한번 해보면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자신 있게 떨지 않고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나눠서 한번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일반 공급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케이스로 나눠서 해볼 수가 있고요. 선택하면 이제 유의사항 한번 확인해 보도록 되어 있고요. 뭐 불법 행위 금지, 재당첨 제한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주택형을 선택하는 59제곱미터형이냐 84제곱미터형이냐 이런 걸 선택해서 또 넘어갈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거주지 확인 또 선정 기준 확인 이런 것들도 선택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움말에는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들 기본적인 용어들도 있고 우리가 잘 안 쓰는 그런 용어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청약지역, 과밀 억제 권역은 뭐냐, 조정 대상 지역은 뭐냐, 어디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런 도움말도 있고, 또 자주 묻는 질문, 여기에는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있을 수 있고, 청약 순위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청약 통장, 청약 가점제, 청약 제한, 분양권 전매 등등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본인이 궁금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 왼쪽에 보이는 이 전화번호 1644-7445번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알차게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청약 캘린더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2020년 2월에 공급 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1월에 어떤 일정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또 쭉 확인할 수가 있고 아직 3월에는 등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약 캘린더도 확인할 수가 있고 오늘의 청약 일정 혹시 오늘에 있는지 눌러볼 수도 있고 오늘 당첨자 발표 일정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청약 지도도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혹시 어떤 지역에 청약 일정이 있는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 동영상은 이제 이 청약 홈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안내하는 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또 청약 신청에 대한 그 절차를 또 영상으로 꾸며놓은 안내 동영상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리 한번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국감정원에서 이 청약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상당히 말도 많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준비를 잘 한 것 같고요. 이게 앞으로 진짜 청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부적을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분들이 청약을 통해서 당첨의 기회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집 뉴스 청약 홈 같이 한번 둘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